아빠는 안 올 것 같아요. 8살 민재가 보육원 일기장에 적은 마지막 문장이었죠. 비 오는 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 그리고 새벽 보육원 앞에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 보험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위조된 서류 속 숨겨진 필체는 누구의 것일까? 20년 후 재활의학과 전공의가 된 민재는 우연히 한 환자의 기록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CCTV 속 차량 번호, 보험사 지급 내역서, 그리고 깨어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그린 시계 모양.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죠. 과연 민재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수는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밤의 비는 가을을 마무리하듯 굵게 쏟아졌습니다. 강변도로 위로 차들이 속도를 줄이며 앞뒤 간격을 벌렸죠. 그 순간 앞차가 급제동을 걸었고 뒤따르던 차량이 미끄러지며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연쇄 추돌이었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은주는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응급구조사가 급히 들것에 실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세봄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담당 의사가 은주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동공 반응을 확인했고 간호사들은 각종 모니터를 연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두개골 외상이 확인된 겁니다. 며칠 후 은주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보호자를 따로 불렀어요. 남편 도연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의사는 차트를 펼쳐 놓았습니다. 장기 재활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현재 상태로 봐서는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언제쯤 깨어날까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의사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치료 계획서와 예상 비용 추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숫자들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 달에 이 정도요? 네, 장기 입원과 재활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십시오. 처음 며칠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도연이 운영하는 중소건축자재 회사는 자금 회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 어음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자재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도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날 밤 도연은 집 안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은주가 정리해둔 가계부와 메모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도연은 그중 보험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후유장의 보험금 청구, 이걸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장애 보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죠.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접수 후 심사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2주면 되겠군요. 도연은 전화를 끊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어린 아들이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8살 민재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임시로 보호를 맡아주기는 했지만 아이는 엄마를 보고 싶었죠. 민재야, 오늘도 왔구나. 수간호사 유미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요? 글쎄, 아빠도 바쁘신가 봐. 유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보호자 설명회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되는 보호자를 여러 번 봤지만 매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유미는 간호기록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호자 소통 지연이라고 짧게 메모를 남겼죠. 며칠 후 도연은 명동 시계골목 안쪽 작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건물 2층에 회계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여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일단 회사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자재 손실 보전 항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세무 문제는요? 항목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아, 그렇게 진행하지.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민재야, 주말에 외삼촌 댁 갈 거야. 짐 좀 싸자. 외삼촌이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거기서 며칠 지내면 돼. 도연은 여행 가방을 꺼내 민재의 옷가지를 대충 넣기 시작했죠. 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언제 깨어나요? 곧 깨어날 거야. 도연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민재를 차에 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 부산으로 향했어요. 해가 뜨기 전 부산 동구의 한 골목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죠. 민재야, 일어나. 다 왔어. 푸른집 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문 앞 접수대에는 야간 근무자가 졸고 있었어요. 도연이 벨을 누르자 직원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를 맡기러 왔습니다. 도연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내밀었죠.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보호자 위임장이 있네요.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민재는 아빠 손을 잡고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잠깐 있을 곳이야. 금방 데리러 올게. 도연은 민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자 도연은 민재의 가방을 접수대에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아빠. 민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멀어졌고 보육원 접수대 위쪽 구석에 달린 오래된 CCTV가 그 모든 순간을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사회복지사 강미숙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전날 밤 접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직원이 남긴 인계노트를 펼쳤을 때 새벽에 접수된 아이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죠. 강미숙은 보호자 위임장을 꺼내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혼잣말이 튀어나왔어요. 위임장의 서명 필체가 접수서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회계 굵기도 다르고 글자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죠. 강미숙은 복사기로 향했습니다. 일단 사본을 만들어 놔야겠어. 복사본을 따로 파일에 끼워 서고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미숙은 민재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민재야, 가방 좀 볼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을 내밀었죠. 지퍼를 열자 수학문제집 2권과 이름표가 달린 필통이 전부였습니다. 옷은 어디 있니? 아빠가 안 넣어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강미숙은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때 찢어진 사진 한 장이 손에 잡혔죠. 사진 속 인물 부분은 뜯겨나가고 뒷면에 날짜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니? 잘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강미숙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민재 개인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는 도연이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회사 사무실 안쪽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쳐 보였죠. 어음 결제 지연건 때문인가요? 네, 그리고 연체 기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험금만 들어오면 다 해결돼. 회의가 끝난 후 도연은 회계팀장을 불렀어요. 보험금 입금 확인됐나? 아직입니다. 심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빨리 처리하라고 압박 좀 넣어봐. 알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죠. 도연은 컴퓨터 화면을 켜고 회계 장부를 열었습니다. 자재 손실 보전이라는 새 항목을 만들고 예상 금액을 입력했어요. 이렇게 해두면 보험금이 들어와도 용도를 추적당하지 않겠지. 그날 오후 도연은 세봄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연명치료 연장 동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간호사 유미의 목소리였죠. 그게 꼭 지금 필요한가요? 환자분 상태를 고려하면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들를게요. 도연은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미루시네. 간호일지를 펼쳐 보호자 연락 두절이라는 체크박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죠. 유미는 은주가 있는 병실로 들어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지만 의식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이렇게 안 오시면 저희도 난감합니다. 유미는 동료 간호사에게 말했죠. 병원 윤리위원회에 올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부산 보육원에서는 민재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멘토 선생님이 공책을 나눠줬어요. 오늘부터 일기를 써보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하는 거야. 민재는 연필을 잡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아이는 꾸준히 공책을 채워나갔죠. 서울에서 도연은 젊은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빈은 29살로 도연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던 직원이었어요. 계약서 가져왔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여기. 서빈이 서류 봉투를 건넸죠. 동거 계약서였습니다. 도연은 대충 내용을 훑어보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집은 내가 알아서 구할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회사 차는 계속 써도 돼? 서빈이 물었죠. 당연하지. 어차피 경비 차량이니까. 그날 저녁 도연은 회사 차를 몰고 서빈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규정 위반이었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회계팀장이 봉투를 들고 도연에게 왔죠. 대표님, 법원에서 뭐가 왔습니다. 도연이 뜯어보니 채권과 압류 신청 각하 통지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담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 일단 보험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부산 보육원에서는 원장이 강미숙을 불렀습니다. 민재 보호자 연락이 계속 안 되죠? 네, 접수 당시 번호로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그럼 친권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해야겠어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죠. 구청에 협조 요청 공문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미숙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공문 양식을 열고 민재의 상황을 정리해 적어 내려갔어요. 한편 세봄요양병원 행정실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은주의 이름 옆에 가족 부재 환자라는 표식을 추가했죠. 보호자 면회 기록이 2달째 없네요. 명단에서 빼야겠어요. 도연의 이름이 장기면회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수간호사 유미는 그 명단을 출력해 간호스테이션 게시판에 붙였어요. 이제 이 환자는 보호자 없는 환자로 관리됩니다. 유미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보육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아이가 코를 골았지만 민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더 적었죠. 아빠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고 8살 아이였던 민재는 28살 청년이 되어 있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민재는 한결재활센터 전공의 배치 공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협진 병원 명단을 스크롤하던 손이 멈췄어요. 세봄요양병원.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환자 명단을 검색했죠. 자신과 같은 성씨를 가진 환자가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화면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은주 53세 장기 입원 환자. 민재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보육원 창고에서는 강미숙이 오래된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를 열자 낡은 서류철과 함께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지? 강미숙이 USB를 집어들었죠. 겉면에 유성펜으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00XX 년 접수돼 CCTV. 강미숙은 USB를 닦아내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때 그 아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미숙은 USB를 서류철 사이에 끼워 책상 서랍에 넣어뒀죠.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어. 며칠 후 민재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접수대에서 강미숙이 민재를 알아봤습니다. 민재 맞지? 이렇게 컸구나. 강미숙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죠. 안녕하세요. 제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강미숙은 보관실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종결기록 사본을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는 서류를 펼쳤죠. 보호자 연락처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강미숙의 필기체로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위임장 필체 불일치 의심. 민재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때 느꼈던 거야. 보호자 위임장 서명이 이상했거든. 강미숙이 한숨을 쉬었죠. 그래서 사본을 따로 보관해뒀어. 민재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혹시 그때 CCTV 자료도 남아있나요? 창고에서 USB를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강미숙은 서랍을 열어 USB를 꺼냈어요. 이거 말하는 거지? 민재가 USB를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지. 오래돼서 파일이 손상됐을 수도 있어. 다음 날 민재는 세봄요양병원 당직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의료 기록과 예방접종 수첩 사본이 펼쳐져 있었어요. 민재는 생년월일과 과거 주소를 노트에 정리했죠. 주소가 일치해. 민재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은주의 환자 기록을 열었어요. 간헐적 반응 증가라는 최근 로그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민재는 행정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보호자 동의서 원본을 보고 싶은데요. 담당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규정상 어려운데요. 환자 보호자도 아니시고 저는 재활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업무상 필요해서요. 그래도 원본 열람은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죠. 여기 절차가 나와 있어요. 민재는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재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강미숙을 다시 만나 서류를 대조했습니다. 병원 기록이랑 보육원 기록을 같이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민재가 말했죠. 문제는 접수 당시 원본 일부가 분실됐어. 강미숙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에 워낙 정신없었거든. 민재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은 자료로 해볼게요. 다음 날 민재는 명동 시계골목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도연의 사무실이 있었죠.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거래처 채무 독촉 공문이 여러 장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공문의 날짜를 확인했죠. 3년 전부터 연체가 시작됐네. 골목 안쪽 시계점 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 찾으세요? 예. 혹시 사무실 주인 아세요? 몇 년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빚만 잔뜩 남기고. 주인이 고개를 저었죠. 민재는 시계점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여기 CCTV 있나요? 당연하죠. 우리 골목은 오래된 가게들이 많아서 보안에 신경 씁니다. 주인이 가게 안을 가리켰어요. 저녁이 되자 민재는 소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공동묘지 언덕길을 올라 할머니 묘를 찾았죠. 오래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편지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민재는 편지를 묘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진실을 밝힐게요. 그날 밤 보육원에서는 강미숙이 USB 복구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죠. 복구됐어. 강미숙이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영상 파일 열렸어. 민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보육원으로 달려갔어요.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흑백 화면이 나타났죠. 접수대 앞으로 한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확대했어요. 차량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강미숙이 프레임을 한 장씩 넘겼죠. 접수대 창구 위 시계가 새벽 5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랑 시간이 동시에 찍혔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화면 속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10여 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미숙은 USB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나오는 프레임을 캡처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사진이 출력됐죠. 민재는 출력물을 받아들고 확대경으로 번호를 확인했어요. 678 3842. 민재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해야 해요. 강미숙이 화면을 가리켰죠. 새벽 5시 20분,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 5시 35분. 두 번 왔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아. 아마 서류를 다시 가지러 온 거겠지. 민재는 표를 만들어 시간대별로 정리했습니다. 프레임 5차까지 메모해뒀어요. 이 자료 가지고 변호사한테 가봐야겠어요. 민재가 말했죠.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있어. 소개해줄게. 강미숙이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종로에 있는 법무법인 세림을 찾았어요. 박진호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재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죠. USB 영상 캡처본, 보육원 접수 기록, 병원 환자 명단. 박진호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교통 카메라 자료는 확인해 보셨어요? 보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민재가 한숨을 쉬었죠. 괜찮습니다. 보험금 대금 결제 기록으로 대체 증빙이 가능해요. 박진호가 펜으로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보험사의 자료 열람 신청을 넣어 볼게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보험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박진호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자료 나왔어요. 지금 사무실로 올 수 있어요? 민재는 당직을 마치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박진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어요. 여기 보세요. 사고 후 2달 만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액을 가리켰죠. 그런데 수령 계좌가 환자 본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도연명의 법인 계좌입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전액이요? 네,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박진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이건 명백한 부정 사용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이 자료부터 확보해 둡시다. 민재는 서류를 복사해 파일에 끼웠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세봄요양병원 기록 보관실로 갔어요.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덕분에 원본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직원이 오래된 파일 박스를 꺼내왔죠. 여기 10여 년 전 서류들이에요. 민재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연명치료 연장 동의서를 찾았어요. 보호자 서명란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이 필체. 민재는 주머니에서 보육원 위임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완전히 달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재는 두 서류를 모두 스캔해서 박진호에게 보냈어요. 박진호는 문서감정 전문가에게 의뢰를 넣었습니다. 이틀 후 감정 결과가 나왔죠. 두 서류의 획 방향과 필압이 명확히 다릅니다.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진호는 민재에게 연락했죠. 이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어요. 민재는 병원 회의실에 앉아 은주의 최근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바로 반응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통증 자극에 대한 반응도 개선됐죠. 주치의 선생님, 민재가 상급 전공의를 불렀습니다. 이 환자분 재활 프로토콜 변경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향으로요? 촉각, 자극 빈도를 늘리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추가하는 겁니다. 상급이는 차트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윤리위원회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병원 윤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모였죠. 가족 부재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안건이었어요. 공익후견인 신청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합니다. 환자의 권익을 보호해야죠. 다른 의원들도 동의했어요. 의결이 통과됐습니다. 민재는 회의록을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박진호는 인천지방법원에 공익후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 정도면 후견 개시 사유가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결정문이 나왔죠. 공익후견 개시. 후견인은 의료 결정권과 자료 열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재는 결정문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 그 주말 민재는 은주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상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죠.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어머니, 민재가 작게 불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은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지금 반응 보이셨어요? 네, 확실해요. 민재가 대답했죠. 모니터를 확인하니 뇌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발 눈뜨기 시도로 기록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차트에 적었어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은주의 손바닥에 올려놨죠. 이거 기억하세요? 은주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했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민재는 매일 병실을 찾아 촉각 자극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직립훈련이에요. 민재가 물리치료사에게 말했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치료사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재는 침상 옆 탁자에 어린 시절 사진을 놓아뒀어요. 날짜가 맞춰진 그 사진. 은주는 눈을 뜰 때마다 그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박진호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회계 분석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장부를 면밀히 검토했죠. 자재 손실 보전 항목에서 이상한 흐름이 포착됐어요. 이거 보세요. 박진호가 민재를 가리켰습니다. 보험금이 법인 계좌로 들어온 후 며칠 뒤에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어디로요? 개인명의 계좌입니다. 서빈이라는 이름이에요.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박진호는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 보세요. 분산 이체로 여러 번 나눠서 보냈네요. 금액을 합치면 보험금의 3분의 1이 넘어요. 이건 횡령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빈이 누구죠? 도연회사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관계는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민재는 보육원에서 받은 USB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가 도연의 법인 차량과 일치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기록도 명확했어요. 새벽에 2번이나 왔다는 게 증명되네요. 민재가 화면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유기로 볼 수 있어요. 박진호가 메모를 했죠. 한편 세봄요양병원에서는 문서감정 재검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뜯었어요. 보호자 동의서에 필체 분석 결과가 들어 있었죠. 도연의 다른 서명과 비교했을 때 일치도가 낮습니다. 보고서 첫 줄이었어요. 오히려 제3자의 필체와 유사성이 발견됐습니다. 민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샘플로 제출된 서빈의 서명과 비교 시 85% 일치. 공모 가능성이 높아. 민재가 중얼거렸죠. 박진호에게 즉시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박진호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보험금 부정 사용, 아동복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공모까지. 형사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진호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수리 확인증을 받아 민재에게 보여줬죠.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재는 병원으로 돌아와 은주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침상 옆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은주가 어린 시절 적었던 일기장이었죠. 특정 날짜가 반복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날짜 기억하세요? 민재가 일기장을 은주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주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더듬었어요. 눈동자가 날짜를 향했죠. 1번, 2번. 같은 날짜를 반복해서 응시했습니다. 병실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간호사가 확인했죠. 반응이 있어요. 기록하겠습니다. 민재는 매일 같은 자극을 반복했습니다. 촉각 기억 회복 훈련이었어요. 은주의 반응은 조금씩 명확해졌죠. 같은 시각 도연은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변호사가 어깨를 두드렸죠. 항소하시겠어요? 돈이 어디 있어야 항소를 하지.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연에게 압류 통지서가 배달됐어요. 회사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도연은 급히 전화를 걸었죠. 섭이나 나야. 지금 좀 급한데.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꺼져 있거나 통화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됐죠. 도연은 서빈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관리실로 갔죠. 이 호실 거주자 계신가요? 며칠 전에 이사 나가셨는데요. 관리인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문 앞으로 갔어요.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급히 비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박진호는 법원을 통해 서빈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내역이 다발로 나왔죠. 이건 조세포탈 의혹도 있겠는데요. 회계사가 자료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별도 수사가 필요하겠어요. 박진호가 메모를 추가했죠. 세봄요양병원에서는 은주의 정밀 검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민재가 영상의학과에 MRI 추가 촬영을 의뢰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나왔죠. 뇌 손상 부위의 부종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영상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회복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게 평가됩니다. 정말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집중 케어로 전환하시는 게 좋겠어요. 민재는 즉시 재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치료 강도를 높이고 물리치료 시간을 늘렸죠. 은주의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박진호는 도연이 보험사에 제출했던 각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장기 간병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뭔가 이상한데. 박진호가 파일 속성을 확인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열자 생성 기록이 나왔어요. 이 문서 다른 곳에서 복사한 거네요. IT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샘플 양식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겁니다. 전문가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날짜만 수정하고 내용은 그대로 사용했네요. 박진호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하나 잡았어요. 도연이 제출한 각서가 가짜예요. 민재는 전화를 받으며 은주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은주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눈을 뜬 거였죠. 어머니, 민재가 불렀습니다. 은주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죠.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 회복이에요. 주치의 선생님 호출하겠습니다. 은주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손을 내밀었죠. 손가락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은주의 검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공중에 동그란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원 안에 짧은 선 2개를 그렸죠. 시계. 민재가 알아챘습니다. 시계를 말하는 거죠? 은주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숫자를 쓰는 듯 했죠. 날짜인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어요.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를 반복해서 가리켰죠. 민재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시계와 날짜. 명동 시계골목이 떠올랐어요. 박진호에게 즉시 연락했죠. 명동 시계골목 CCTV 백업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가게들은 보안 때문에 장기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알아보죠.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박진호는 시계골목의 여러 가게를 방문했어요.
주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죠. 10여 년 전 영상이요? 골목 입구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만 안쪽 시계점 주인이 달랐어요. 우리 가게는 백업을 20년치 보관해요. 외장하드에 다 있습니다. 정말요? 박진호의 눈이 빛났죠. 날짜를 알려주시면 찾아볼게요. 주인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후 주인이 노트북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 있네요. 화면에는 골목 안쪽 풍경이 나왔습니다. 날짜는 보험금 지급 직후였어요. 한 남자가 가게 앞을 지나갔죠. 잠깐만요. 박진호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확대하자 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조금 더 재생하자 도연이 누군가와 만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였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도연이 가방을 받았습니다. 가방이 묵직해 보였죠. 이거 복사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주인이 USB에 파일을 옮겼습니다. 박진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영상을 분석했어요. 양복 남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죠. 보험사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당시 담당자 명단을 보내주시겠어요? 보험사에서 회신이 왔어요. 명단에는 사진도 함께 첨부돼 있었죠. 영상 속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연결고리가 완성됐어요. 박진호가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이 보험 담당자를 만나고 현금을 받은 게 확인됐어요. 민재는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죠. 이제 금융 추적만 남았네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겠습니다. 박진호가 서류 작성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금융거래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현금 출처와 유입 경로가 한눈에 보였어요. 보험금에서 법인 계좌로, 다시 서빈 계좌로. 박진호는 자료를 표로 정리했죠. 부정한 용도 전용이 명확합니다. 회계사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문서 감정 결과도 재확인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의 필체를 서빈의 다른 서명들과 비교했죠. 일치도가 90%를 넘었어요. 서빈이 직접 서명한 게 거의 확실합니다. 감정인이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공모 정황이 구체화됐어요. 박진호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죠. 검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소환장 발부할 수 있겠네요. 아동유기, 보험금 부정 사용, 사문서 위조 공모. 3가지 혐의입니다. 며칠 후 도연과 서빈에게 소환 통보가 날아갔어요. 도연은 통보서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게 대체 뭐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이 왔는데요.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했어요. 혐의가 3가지네요. 출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환 당일 아침 도연은 집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계단을 굴렀어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죠. 다리가 꺾였습니다. 이웃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로 실려간 도연은 하태부 골절 진단을 받았죠. 촬영 결과를 보니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이송하시겠어요?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요. 도연이 신음하며 대답했죠. 구급차는 한결재활센터 협력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접수대에서 도연의 신원을 확인했죠. 담당 전공의는 민재였습니다. 직원이 차트를 들고 민재를 찾았어요. 선생님, 새 환자 접수됐습니다. 민재가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굳었어요. 도연. 민재는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도연이 명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말이 막혔어요. 민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태부 꼴절 맞으시죠? 확인차 여쭤봅니다. 저기 담당 의사 바꿔줄 수 있나요? 도연이 더듬거렸죠.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민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접수대 직원도 고개를 저었어요. 응급 환자는 당직 순서대로 배정됩니다. 도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 통증에 신음만 흘렀죠. 몇 시간 후 병원윤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한 의원이 말했죠. 민재 선생님은 직접 치료해서 제외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신 기록 검토와 인계만 맡기도록 하죠. 위원장이 결정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직실로 돌아온 민재는 서랍을 열었어요. 도연의 골절 기록을 정리해 넣었죠. 그 옆에는 보육원 위임장과 보호자 동의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민재는 재판 준비 목록을 꺼냈습니다. 첫 줄에 펜으로 적었어요. 보육원 CCTV, 보험금 흐름, 동의서 필체.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 첫 기일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민재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기가 서류를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어요. 먼저 부산 푸른집 보육원 접수대 CCTV 영상입니다. 법정 스크린에 흑백 화면이 떴죠. 도연이 민재를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피고인의 법인 차량과 일치합니다. 검사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죠. 그리고 20분 후 두 번째 방문 기록도 있습니다. 도연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맡긴 것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보육원은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했죠. 검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육원 근무일지를 보시죠. 접수 당시 보호자 무단 이탈이라고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스크린에 근무일지가 확대됐어요. 체크박스에 표시가 돼 있었죠. 변호인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보험금 지급 내역서입니다. 검사가 계속했어요. 피해자 명의 보험금이 피고인 법인 계좌로 전액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자재 손실 보전 항목으로 위장한 뒤 서빈 개인 계좌로 분산 이체됐죠. 표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금액과 날짜가 한눈에 보였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어요. 문서감정 보고서입니다. 세봄요양병원에 제출된 보호자 동의서의 필체가 피고인 것이 아닙니다. 화면에 두 개의 서명이 나란히 나타났죠. 회계 방향과 압력이 명확히 달랐습니다. 공범 서빈의 필체와 90% 이상 일치합니다. 도연이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인이 고개를 저었죠. 다음 증거는 명동 시계골목 CCTV입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이 보험사 직원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했죠. 금융거래 정보 제공 명령 결과와 연결됩니다. 검사가 또 다른 표를 제시했습니다. 현금 수령 시점과 계좌 이체 시점이 일치해요. 보험금이 개인 용도로 전용된 정황이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당시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렇다고 아동을 유기하고 보험금을 횡령할 이유가 됩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 신문 들어가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죠. 증인석으로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돕고 있었죠.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증인,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검사가 사진 뒷면을 보여줬어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를 기억하시죠? 네. 은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접수대 창구 시계도 기억하십니까? 은주가 다시 끄덕였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피고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죠. 은주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죠. 다리를 다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차트를 확인했어요. 골절은 치료 가능한 상태입니다.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며칠 후 민사병합 재판이 열렸습니다. 은주명의 보험금 회복 청구였죠. 박진호가 대리인으로 나섰어요. 부정하게 사용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피고인과 공범서빈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변제하십시오. 도연의 회사는 그 사이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무실 문에는 법원 압류 딱지가 붙었죠. 거래처들이 손해배상 예정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갔어요. 서빈은 별도로 세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내역이 문제가 된 거였죠. 조세포탈 의혹으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도연은 아동복지법 위반, 보험금 부정 사용,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조건부입니다. 재판장이 말을 이었죠. 벌금 3천만 원을 병가하고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에서 민재가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가족으로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카메라가 민재를 향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죠.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재활병동에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재는 가운을 다시 입고 회진을 시작했죠. 은주의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판결 났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면 돼요. 민재가 차트를 확인했어요. 재활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도연은 정형외과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태부 재활이 필요한 상태였죠. 깁스가 무거웠고 통증이 계속됐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활 계획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도연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담당 의사 명단을 확인했죠. 민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간호사를 급히 불렀어요. 담당 의사를 제가 지정할 수 있나요? 규정상 어렵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도연은 서류 여백에 추가 메모를 적었습니다. 아버지인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의료진에게 전달해달라고 접수대에 요청했어요. 며칠 후 민재에게 그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민재는 메모를 읽고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서랍을 열었죠. 치료동의 철회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치의 지정 회피 신청서를 꺼냈어요. 행정실로 내려가 서류를 제출했죠. 이해 충돌 최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표준 치료 프로토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 처리했죠. 알겠습니다. 다른 담당이로 배정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주명의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장기 간병 적금이었죠. 법원 판결문으로 회수한 보험금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건네며 웃었어요. 이 금액이면 장기 치료비로 충분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통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세봄요양병원 회계팀에 통장과 판결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치료비 선납 완료됐습니다. 회계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민재는 영수증을 파일에 끼웠습니다. 은주의 재활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보행 보조기를 잡고 섰습니다. 한 발씩 천천히 내디뎠죠.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격려했어요. 좋아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은주는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창문 앞에 도착했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민재가 휠체어를 밀고 왔습니다. 쉬시죠. 은주가 휠체어에 천천히 앉았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건넸죠. 오늘도 기록하세요. 은주는 펜을 들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도 걸었다. 짧지만 또렷한 글씨였어요. 손 떨림도 많이 줄었죠. 한편 도연의 퇴원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병원 윤리위원회가 회의실에서 서류를 검토했죠. 과거 기록을 확인해 보니 문제가 있네요. 한 의원이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연명치료 연장 동의를 회피한 기록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면회는 제한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도연에게 통보가 당일 오후에 갔죠. 주말이 되자 민재는 소도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 할머니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판결문 사본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할머니, 끝났어요. 묘비 앞에 판결문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사진 뒷면 날짜가 지켜낸 진실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했죠. 바람이 불어와 판결문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다음 주 세봄요양병원 로비 게시판이 새로워졌습니다. 가족 부재 환자 치료비 지원 사례가 크게 게시됐어요. 은주의 이야기가 익명으로 적혀 있었죠. 보험금 회복과 재활 성공 사례였습니다.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대단하네요. 우리도 후원할 수 있나요? 행정실로 문의 전화가 하루 종일 이어졌죠. 병원은 후원 계좌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도연은 교도소 수감 전 마지막 외래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어요. 정형외과 외래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벽에 붙은 의사 명단을 확인하다 민재의 이름을 또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호명했죠. 도연이 천천히 일어나 목발을 짚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앉으십시오. 민재가 짧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재가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내문 한 장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죠. 읽어보시죠.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동등한 환자로서의 치료 시스템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민재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특별한 배려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진행됩니다. 도연은 안내문을 읽고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재활 일정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민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처방전을 출력했죠. 다음 예약은 사회봉사 일정 고려해서 잡으시면 돼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가 끝났어요. 도연은 처방전을 받아들고 천천히 일어났죠. 목발을 짚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지만 민재는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꺼내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주는 재활병동 복도를 혼자 걸었습니다. 보행 보조기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죠. 창문 손잡이에 손을 조심스럽게 뻗었습니다. 스스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재가 복도 저쪽 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민재 옆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기적 같아요. 네, 이제 퇴원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재가 작게 미소 지었죠. 은주는 병실로 천천히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빈 칸이 있었죠.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 글씨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계속 따뜻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